자, 이제 용도 지역 한번 볼게요. 용도 지역.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있는 용도 지역인데, 자, 용도 지역은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봤더니, 자,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것 자체는요,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안에 총 6가지 내용이 있다 그랬죠.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리고 지구 단위계,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에요. 이것 외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바로 용도지역이라는 게 나와 있고, 이 용도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즉 제가 용도지역은 용어정리 시간에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름이라는 것은요, 일단 이름을 만들고 바꿀 때는, 자, 장명소로 간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지정하고 변경한다는데 뭘 지정하고 변경하는지. 그래서 그 용도 지역의 종류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름의 종류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름이 생겼을까? 자, 이름이 생긴 이유는요, 바로 이름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니까 중복 안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때 여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상 이름은 반드시 하나 있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즉 나이트클럽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이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그걸 뭐 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땅이 하나 생겼어. 그죠? 신대륙을 발견해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 그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 여기에 이제 정착하는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내 땅하고 이렇게 찍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깃발을 꽂아. 그 깃발을 꽂고 나서 여기다 건축물을 지으면 그 건축물 지은, 첫 번째 건축물 지은 그 높이가 그 주변의 건축물들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떤 땅은 2층짜리 건물만 지어야 될 땅이 있고, 어떤 땅은 5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될 땅이 있고, 어떤 땅은 10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될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들을 미리 이름을 지정해 가지고 여기는 5층짜리 해라, 여기는 10층짜리 해라, 여기는 1층짜리 해라,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정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그 이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 관, 농, 자예요.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데, 자, 일단 도시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도시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많이 활용하는 지역, 이곳이 도시지역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지역이 다 어디겠어요? 도시지역이에요. 그죠? 도시지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지역이 나와 있는데, 관리지역은 어떤 곳이냐 봤더니, 관리지역은 애매한 곳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관리지역이라는 곳이 있어. 근데 그 관리지역이라는 걸 놓고, 자, 관리지역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은, 관리지역, 글쎄, 관리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이런 지역이 관리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도시지역 하기라고 애매하고, 농림지역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기도 애매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럼 농림지역이 뭔데?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죠. 논밭, 농사 짓는 곳. 그래서 농사 짓는 곳이 바로 농림지역이에요.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산, 바다. 그래서 산이나 바다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시지역은 사람들이 있는 거, 농림지역은 농사 짓는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산, 바다. 그럼 관리지역은 애매하다는 거지. 뭐라고 말하기가. 그게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지역은 세분화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대 나눠놓은 거예요. 어떻게 나눠놨냐 봤더니 주, 상, 공, 농. 자, 주거지역으로 나눠놨어. 말 그대로 주거지역은
집만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집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물고 자고 이런 곳이 존재한 곳이 주거지역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장사하는 곳, 상업지역입니다. 그죠? 장사하는 곳, 상업지역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공장입니다. 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공원, 녹지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아시겠죠? 자,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개로. 그러면 이 네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근데 그죠? 근데 바로 이 부분에 의해서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이나 녹지 지역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도시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관리 지역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매한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애매한 곳이다 보니까 어디로 가기가 애매한 곳이냐? 자, 도시로 가기도 애매하고, 농림으로 가기도 애매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가기 애매한 그 공통적인 곳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지역은 세 개로 세분화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전관리지역 나와 있어. 그럼 보전관리지역은 어디로 가기 애매한 곳이냐? 바로 보전이라는 글자가 써진 곳, 어디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이 보전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가는 것이 애매한 곳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생산관리지역 나오는데, 생산관리지역은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람을 생산한다 그럴까? 사람을 생산한다는 말 안 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쌀, 이런 걸 생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농림지역으로 가기 애매한 곳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말은 뭐냐? 이제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은 나머지 하나가 뭐가 남았어요? 도시가 남았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가기 애매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은 우리가 편입이라는 말을 써. 다른 건 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계획관리지역만 위로 올라가거든. 위로 올라가려면 편입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계획관리지역만 편입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럼 확인 들어가죠. 26페이지 제일 아래 봐보세요. 자, 보전관리지역의 의의를 보시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네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곤란. 이게 애매한 곳이지. 두 번째, 생산관리지역은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곤란. 계획관리지역은요, 편입이에요. 아시겠죠? 편입. 그러니까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그래서 편입이라는 말 보시면 되죠. 편입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보시면 돼? 계획관리지역. 자, 그리고 주거지역은요, 또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너무 길어. 주거지역은. 그죠? 풀네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냥 도시지역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이야. 근데 주거지역에서도 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일준입니다. 자, 전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전용이라는 말은 집의 입장에서요, 집에. 자, 집의 입장에서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게 좋겠어요? 집에 머무는 게 좋겠어요? 집에 머무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집 입장에서는 그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집의 의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양호라는 거죠, 양호. 집으로서 양호하는 것을 전용이라고 불러요. 근데 밖으로 나간다는 소리는요, 밖에가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서, 내가 집에 들어오면은 안 나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와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바로 집 근처에가 내가 나가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곳은 바로
편리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이 편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전용이 나오면 양호, 일반이 나오면 편리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전, 양, 일, 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일종, 이종 나눴잖아요. 자, 일종, 이종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집은 두 종류 나눕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래서 단독, 공동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지. 근데 일반 주거지는 일종, 이종, 삼종으로 나눴어. 그러면 이것은 단독, 공동이 아니잖아. 층수로 나눠야죠. 그래서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단독주택은 3층 이하야. 그리고 공동주택은 4층 이하 5층 이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의 1종은요 4층 이하입니다. 2종은 보통 일반적 15층 이하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3종은 16층 이상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준다면 1종에는 5층 이상인 아파트를 만들 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1종에는 5층 이상의 아파트를 만들 수 없다. 자, 준 주거예요. 자, 준이 붙으면 여긴 주거예요? 주거가 아니에요? 주거가 아니야. 아시겠죠? 준이 붙으면은 주거가 아닌데 무슨 취급을 해주겠다 했어? 주거 취급해주겠다 그랬잖아.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주거가 아니라는 거야. 주거 아닌 게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플러스 알파. 그게 상업이야. 그죠? 상업 기능이 플러스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5페이지 보시면은 전용 주거 지역은 양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일반 주거 지역은 편리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전용 주거 지역인 데는 일종, 이종은 단독, 공동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편리가 들어있는 일반 주거 지역은 저층, 중층, 중고층이라고 되어 있고, 준 주거 지역은 세분 안 되어 있죠. 그 대신 준 주거 지역은 주거가 아니야.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거야. 그 알파는 상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기능이 있으면 다른 기능. 그러니까 주거는 주거만 있어야 되는데 주거 외에 다른 기능이 있을 때 준이라는 명칭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업지역은요.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중일, 유, 근입니다. 자, 근데 여기도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중심 상업지역은 뭐냐면 도심, 부도심이야. 자, 한마디로 예전에 서울도요. 친구하고 전화하다가 우리 조금 있다 시내 쪽에서 봐라고 이야기하면 시내가 대충 어디라는 것이 있었어.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시내 쪽에서 봐라고 이야기하면은 요즘 아이들은 시내가 어딘지를 모를 겁니다. 왜? 시내라는 명칭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 노원역에서 봐. 아니면 강남역에서 봐. 아니면 신촌역에서 봐. 이런 식으로 역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떤 지역이든지 가서 시내라는 명칭이 구성되는 곳이 중심상업지역이었고, 요즘 시대에는 이런 명칭이 사라지면서 각각의 지역마다의 먹자골목들이 만들어졌죠. 이런 지역들이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업, 이게 나오냐?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도심, 부도심 나오면 중심이니까 중심 상업지역 이러면 돼. 그러니까 이건 출제 안 되니까 걱정할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농수산물이 유통상업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곳은 유통상업지역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바로 일반 시장, 광장시장 이런 시장은 바로 근린상업지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노량진 수산시장 위에 주거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재래시장들, 시장 위에 주거 공간 같이 있는 곳 있죠. 그렇다면은 근린상업지역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만 유통상업지역은 주거 공간을 만들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공업지역 나와 있는데 공업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공업 그러면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곳이 바로
전용 공업이 됩니다. 그래서 중화학이라는 말이 나오면 위험하게 느껴지죠. 그게 전용 공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가 위험하지 않아. 자, 위험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일반 공업지역도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거고 준공업지역도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준이 붙었잖아. 그러면 이건 공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여기도 역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기능. 다른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주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이 써져 있으면 준이 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업지역 한번 볼까요?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그걸 준공업지역에다 써놓으면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야. 근데 준공업지역은 플러스 알파, 무슨 기능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기능이 안 나오면 준이란 말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준주거도 상업 기능, 이렇게 기능이 나왔고 준공업도 이렇게 기능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출제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근데 헷갈릴 필요가 없지. 준이 나오면은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 요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돼. 기능 없으면 일반, 기능 있으면 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자, 녹지지역이 있는데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예요. 자, 근데 이거 보면은요, 보전 녹지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도심의 산. 생산 녹지는 도심의 밭. 자연 녹지는 도심의 공원. 그러면 제가 방금 말한 산, 밭, 공원, 이 세 가지인데 여기에다가 화장실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한 곳은 산이에요, 밭이에요, 공원이에요? 공원이죠. 그래서 공원만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개발을 잘 못해. 근데 공원만 뭐 하게 된 거예요? 제한적 개발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제한적 개발이 되는 곳은 자연 녹지가 되는 겁니다. 자, 보겠어요. 자연 녹지 보세요. 자연 녹지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된다고 그랬죠? 이 문장을 바로 계획관리지역에다 써버리면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계획관리지역에는 뭐가 들어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넘어가겠어요? 편입. 아시겠죠? 그러니까 편입이 들어가 있으면 계획관리죠. 편입 없는데 개발을 제한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자연 녹지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도 보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땅이 처음 막 생겼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깃발을 먼저 꽂은 사람이 임자라 그랬잖아요. 자, 깃발을 꽂아가지고 5층짜리 건물을 만들었어. 근데 이름이 5층보다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3층짜리 건물을 만든 땅으로 이름이 정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2층을 철거해야 돼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여기에 3층짜리 제일 낮은 제일 밑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름이 높은 이름이 붙어서 5층짜리 이름이 붙은 거야. 그러면 3층짜리 건물을 만든 사람은 이제 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손해가 아니라 3층에다가 2계층을 증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철거가 쉬워요? 증축이 쉬워요? 증축이 쉽지. 그러니까 내가 건축물을 만들 때 이름이 없으면 밑져야 본전, 제일 아래 걸 선정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도, 관, 농, 자 중에 이름이 없다. 그럼 어디를 선정하면 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선정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물을 지으면 되고 관리지역까지는 됐는데
세분화가 안 된 거예요. 오전 회의는 끝났는데 오후 회의가 안 열린 겁니다. 그래서 세분화가 안 되면은 우리는 뭘로 가면 되는 거예요? 보전 관리 지역에 맞춰서 건축물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또 도시 지역까지는 갔는데 세분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넷 중에 녹지 지역으로 가야 될 거고, 녹지 지역 중에서도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보전 녹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아래급이니까. 그러면 도시 지역의 제일 아래급은 자연 녹지가 아니에요. 뭐죠? 보전 녹지. 관리 지역의 제일 아래급은 보전 관리. 그리고 이름의 제일 아래급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 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죠? 보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 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이름이 없다. 그러면 보전에 맞춰서 이름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 들어갈게요. 31페이지 보세요. 제일 아래. 미지정, 미세분 나와 있죠? 자, 미지정은 이름이 지정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도, 관, 농, 자. 그러면 도관 농자니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미세분은요, 세분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도시지역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에 세분이 안 됐다. 그러면 보전 녹지지역. 자, 관리지역까지는 갔는데 세분이 안 됐다. 그러면 보전 관리지역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름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야 되지만 이렇게 세 분도 다 뭘로 해야 되겠어요?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장명소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풀 네임이기 때문에 풀 네임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특례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특례를 보면요. 이 어떤 특례 문제였냐면 여기 특례 첫 번째야. 새로 생긴 땅이 생겼어요. 그죠? 그 새로 생긴 땅의 이름은 뭐냐? 공유수면입니다. 자, 공유수면은요, 바다를 메꾼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갑자기 생긴 거야. 원래 어제까지는 뭐였는데? 바다였는데.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볼게요. 이름이 없으면 밑져야 본전이라고 그랬지. 그럼 무조건 뭐라 그랬어? 보전. 아시겠죠? 이름이 없으면 무조건 보전으로 가면 돼. 자, 근데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자, 관리계획은 입안해서 결정해서 고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특례가 나와 있어. 특례.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바로 이 부분을 보면 되죠. 지금 옆지역에 지금 뭐가 있어요? 농림지역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특례 규정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저기 농림지역이 있거든. 그럼
그럼 농림지역 있으면 이 옆지역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여기가 갑자기 땅이 생겼는데 농림지역은 여기가 왜 생겼는지 아느니?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이 농림지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이거 우리 땅을 넓히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넓히려고 한다는 것은 여기도 곧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농림지역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농림지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몰라? 이래. 모른다는 소리는 이 땅에 왜 생긴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 어떤 이름을 갖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요건이 나옵니다. 바로 내용과 같냐 다르냐. 그래서 우리는 법률상 이렇게 얘기해요. 내용이 같으면, 내용이 다르면, 그러니까 이 특례는 공유수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특례는 내용이 같냐 다르냐로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용이 같냐 다르냐. 자, 근데 문제는 내용이 같다는 소리는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는 똑같은 이름을 만들겠죠? 그러면 앞에가 농림지역이니까 번화마나 무슨 지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농림지역이 돼야 돼. 그럼 회의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회의해봤자 농림지역인데 굳이 입 아프게 회의할 필요 없잖아요. 결론은 농림지역인데. 그러면 입안도 할 필요가 없고 결정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입안도 할 필요가 없고 결정도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고시를 해버리면 여기는 그냥 농림지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바다만 메꿔놓으면은 옆 지역에다 물어보면은 같으면 다 고시가 돼버려. 그러면 계속 바다만 메꾸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바다가 다 메꿔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안 되지. 그죠? 바다 보호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정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고시는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입안 결정 절차 없이 무엇은 따로 해야 된다고? 고시는 따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시는 생각해 보고 딱 그게 맞는 말 같으면 고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으로 되는 거고, 만약에 아닐 거다라고 판단되면 필요도 없는데 왜 여기를 메꿨지? 그러면은 당연히 막아놓은 걸 터가지고 다시 바다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시는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르면 그럼 이름 다시 지어야지. 그럼 이름은 뭘로 지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다시 지어야 되니까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하고 고시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같냐 다르냐로만 결정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공유수면이라는 말이 나온 특례는 무조건 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같으냐 다르냐. 자,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자,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근데 지정 특례. 자, 공유수면 나와 있죠. 공유수면. 자, 이 네 글자가 반드시 나와요. 시험 문장에. 공유수면.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뭐 찾는다고? 같으냐 다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유수면 매립지 20회 33회 옆에다가 같으냐 다르냐 문제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같냐 다르냐 요것만 찾으면 돼. 같냐 다르냐. 빨리 공유수면 나오면 다른 거 볼 거 없어. 같냐 다르냐 이것만 찾으면 돼요. 자, 같으면 1번이죠. 같으면. 그럼 같으면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지. 같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입안 결정 절차 없이. 무엇은 따로 해야 된다고? 고시는 따로 해야 합니다. 그게 지체 없이 고시예요. 그러니까 고시는 간주되지 않는다. 입안 결정만 간주되는 겁니다. 간주된다는 것은 했다 치고야. 2번. 다르면 뭘로 간다 했어요? 원칙으로 가게 됐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간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주의를 잘 하셔야 돼. 같냐, 다르냐. 자, 밑에 기출령 문제 봐보세요.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에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다르잖아요. 달라. 같으면 이반 결정 절차 없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르면 원칙으로 가야 되겠죠. 이반도 하고 결정도 하고 고시도 하고.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가야지. 이웃하고 있는 걸로 같이 가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몰라 했는데 똑같은 걸 취급해 주면 안 된다고. 자, 두 번째 예외입니다. 자, 두 번째 예외는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가 B도시야. 자, B도시는 관농자가 되는 겁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게 관농자인데, 이 관농자가 있는 이 땅에요, 요 네 종류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이 네 종류의 스티커를 갖다 붙여요. 그러면 어항구역, 항만구역, 도시지역에 연접했다는 스티커를 붙이던가, 산업단지, 국가, 일반, 첨단산업단지 스티커를 붙이던가, 택지개발지구 스티커를 붙이던가, 아니면 전원개발구역이나 예정지구 스티커를 딱 붙이면, 그죠? 스티커를 붙이는 순간 이 지역은 개발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누가 개입을 한 거예요? 국가가 개입을 하거든. 그럼 공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바뀌어버리냐? 이름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됩니다. 그럼 아까 그랬죠? 이름을 바꿀 때도 장명소 간다 했어요? 도시군 관리계 간다 그랬어요? 도시군 관리계. 그럼 이름을 바꿀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안하고, 결정하고, 뭐 해야 되죠? 고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B도시에서 도시로 바꾸면은 뭘 하고?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스티커가 붙으면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누가 붙였어요?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스티커를 붙였다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인이 스티커 붙인 거 아니니까. 국가가 스티커 붙이겠다는 소리는 개발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의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붙였으면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붙이면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는 비도시지역에 이런 스티커를 붙이면 무조건 뭐가 돼버리는 거야? 도시지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고시까지도 간주돼 버린다는 겁니다. 빼도 박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걸 갖고 있으면 무조건 도시지역이 돼버립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어항법하고 항만법이 있는데 무슨 지역과 연접해야 돼요? 도시지역과 연접해야 돼요. 다른 지역과 연접하면 안 돼. 오직 도시지역과 연접해야 스티커가 붙을 때 그때는 도시지역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인데요. 이게 어떤 산업단지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입니다. 근데 농공산업단지, 자, 농공단지, 농공 그러면 왠지 어디 같아? 농림 같죠? 그잖아. 농공 그러면 왠지 농림 같잖아. 그러니까 아니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농공단지는 농림 같으니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농공단지를 이렇게 출제를 자주 하느냐? 옛날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들어있었다가 빠졌거든. 그러니까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농공단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단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아니라는 거 알면 되는 거야. 농공단지가 아니라면 돼. 그러면 이게 얼마 전에 빠지고 한 몇 년 전에 빠졌냐? 아니에요. 한 20년 전에 빠졌어. 그러면 20년 전에 빠졌는데 뭘 그렇게 중요하게 판단하느냐? 자, 간단합니다. 2002년 월드컵. 옛날이에요? 엊그제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 나이 먹으면 다 엊그제 같죠. 아직도 생각나지? 빨간 옷을 입고 막 뛰었던 그 생각이. 그잖아. 2002 월드컵. 근데 지금 2002년도에 태어난 학생들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걔들은 자기가 월드컵 등이라는 거 알지? 월드컵 때
자기가 응원했다는 건 몰라. 그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6.25 이야기하면은 6.25 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6.25가 뭐예요? 엊그제 같은 거야. 엊그제 막 피나내고 그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험 안 한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88 올림픽 엊그제 같아. 근데 세월이 엄청 흐르는데 88 올림픽 이야기하면 이거 6.25 이야기하면 똑같아요. 요즘 애들한테 88 이야기하면 몰라.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럼 교수님들은 계속 공부를 이걸 해왔을 거 아니야. 그래 예전에 자기가 공부할 때 뭐가 들어있었어? 농공단지가 들어있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농공단지가 빠졌어. 옛날 어렸을 때 빠졌겠지. 교수님들 어렸을 때. 근데 지금도 항상 이 농공단지가 뭐 하는 거야?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엊그제 빠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생각인 거야. 뭐든지 공부하다 보면 20년, 30년 공부한 사람은 그 예전에 했던 것도 엊그제 같은 거야. 모든 게. 그러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농공단지를 자꾸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농공단지 외에 뭐 다른 단지는 뭐 만들려면 찾아내야 되지. 찾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뭔 억하심정이 있다고 찾아와갖고 그것까지 내려고 하겠어. 그런 거 안 내. 그냥 내봤자 농공단지야. 그러니까 농공단지.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2002년도에 내가 빨간색 옷 입고 응원했다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2002년생 지금 대학교 4학년이 생각했던 그거 월드컵이 있었지. 근데 그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그럼 우리는 이제 농공단지는 농림하고 비슷한 말 같으니까 아니야 하고 넘어가 버리면 된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자, 세 번째는 택지개발지구예요. 아시겠죠? 택지개발지구. 자, 네 번째는 전원개발사업 및 예정구역이야. 자, 택지에 예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예정이 있는 거예요? 전원에 예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워라는 거야. 어항을 선택하기 전에 도시로 가라 이거죠. 그래서 어항 선택 전에입니다. 선이 산이겠지. 그죠? 선택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항을 선택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에가 돼. 전에. 택에가 아니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우려고 할 거 없어요. 지금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적으로 됐다는 소리는 누구를 많이 불러들이겠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이겠다는 소리예요. 왜? 개발을 해가지고. 근데 수맥이 흐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러니까 수력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송전소, 변전소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암을 유발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사람 불러들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력이나 송전소, 변전소인 경우에는 제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걸 공부처럼 자꾸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수력, 송전소, 변전소 포함 그러면 항상 이게 포함됐던가? 이런 건 생각 안 되지. 안 걸리는데 뭘 포함을 시켜? 제외시켜야지 빨리. 그러니까 그걸 생각이라고. 도시지역은 사람을 모으겠다는 소리예요. 모으는 장소가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지. 안 좋은 게 들어가 있으면은 당연히 제외시켜야지. 항상 법은 다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왜 제외시켰겠어? 이유가 있지. 자, 그래서 이게 도시지역으로 간주되는 예외예요. 뭐까지도 간주된다고? 고시까지도. 자, 그래서 이 문장이 28페이지의 첫 번째 1번 문장이야. 자, 2번 문장, 3번 문장, 동그라미 2번, 3번은 제가 이번에 안 합니다. 그냥 도시지역으로 간주된 것만 보고 갈게요. 2번, 3번 빼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해결됐어. 그럼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세요.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누가 바꿨죠? 공이 바꿨죠? 자, 근데 요 스티커가 해제돼 버려. 스티커를 뗀 겁니다. 그럼 붙였다가 스티커를 뭐 한 거예요? 뗀 거예요. 누가 뗐겠어요? 공이 뗐겠지. 그러면 스티커를 뗐는데 근데 이 땅은 지금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 도시지역으로 바뀌어 있죠. 그럼 도시지역으로 바뀌어 있으면 자, 이 순간에 여기에 민간인이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안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럼 민간인이 원래는 개발하지 못하는 땅인데 국가가 개발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줬잖아. 그럼 이제 민간인이 들어와서 뭘 만들겠어요?
투기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 국가가 투기 세력을 키우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국가가 스티커 붙여놓고 스티커를 떼면 투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계속 가면서 스티커만 붙이고 하면 돼. 그러다 돌아오면서 스티커 떼주면 돼, 이제. 그럼 계속 투기 바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스티커를 뗀 순간에 저기서는 지금 투기가 몰려온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떼는 순간에 투기가 생기니까 떼기가 이게 편하겠어, 불편하겠어? 불편하지. 그러니까 쉽게 떼요, 못 떼요? 못 떼요. 근데 떼야 되는 경우도 있어. 해제를 해야 되는. 자,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써야 되느냐? 스티커를 떼는 순간에 이들은 몰려오니까 이들이 몰려오지 않게끔 하려면 여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면 되겠죠? 그럼 거꾸로 돌려버리면 되지. 그럼 옛날에는 개발 못했으니까 투기 세력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국가가 스티커 붙인 바람에 지금 투기 세력이 온다는 거야. 그럼 스티커를 떼는 순간에 해제가 되고 해제된 순간에 뭘 무시된다? 환원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 나오면 무조건 환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해제라는 두 글자가 나오면 환원이 나오는데 해제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자, 첫 번째는 공사가 중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공사가 중지됐다는 것은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환원시켜야지. 그래야 투기 세력이 안 오겠지. 자, 두 번째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가 있어. 자, 지금 택지개발지구인데요. 아파트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아파트가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택지개발지구가 더 이상 아니잖아. 그러면 택지개발 스티커 이제 떼야지. 그러면 여기는 그냥 아파트 단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면 환원시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경우는 환원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해제 나오면 무조건 환원이야. 아시겠죠? 해제의 두 글자가 보인다? 그럼 환원입니다. 단, 공사가 완료되면 환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28페이지 보세요. 거기 1번 문장 봐보세요. 자, 해제 동그라미. 그렇죠? 해제 나오잖아. 그럼 해제 동그라미 쳐놓고 뭘 찾아야 되겠어요? 환원 찾는 거예요. 환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럼 해제 동그라미 환원이에요. 근데 그 가로 봐보세요. 완료된 경우는 제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완료가 나오면 제외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밑에 기출유형도 보시면은 해제 나와 있죠?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환원. 그럼 해제 나오니까 환원이 된 거야. 그렇죠? 28페이지 제일 아래 기출유형. 해제 나오면 환원. 딱 나와 있잖아. 해제 나오면 환원. 근데 뭘로 해제됐어? 완료로 해제됐잖아. 그럼 환원이란 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 나오면 환원 머릿속에 넣어놓고 완료가 나오면 안 된다. 이것만 인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아까 우리 아파트. 자,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곳을 외우는 것보다는 아파트 만들 수 없는 곳을 외워두세요. 그럼 아파트를 만들 수 없는 곳은 어디냐? 일단 비개발지역입니다.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 녹, 관, 자, 여기는 아파트 만들 수 없지. 그럼 주상공에서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주거지역에서 아까 제가 몇 쪽은 아파트 못 만든다 했어요. 1쪽. 그리고 상업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아파트 못 만든 게 딱 하나 있었죠. 농산물 시장, 수산물 시장, 유통. 그리고 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 만들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죠? 준. 그럼 나머지 전용 일반은 아파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아파트가 한번 구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곳인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그럼 이 건폐율, 용적률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임종 보면 외우려면 또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쉬었다가 머리를 좀 식히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